니네가 이제 도형 예방 정식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에서 평면 좌표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 했던 거. 첫 번째가 그 얘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직선 예방 정식. 세 번째가 원방 정식 해서 여기까지 일단 도형 예방 정식이 거의 다 왔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이동입니다. 도형의 이동.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전체 그 공통수학 2의 3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양을요, 한 8번, 9번 만에 압축해서 들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치? 그런데, 아, 저런 게 있구나 정도로 공간 비워두시고, 내가 나중에 공부할 때 저런 거 위주로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 흐름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본인이 막, 이거를 계속 막 반복해서 풀고 있고, 숙제를 하고 있고, 그런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볼 때마다 새롭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봤을 때 내가 설명하는 거 이해하시고, 아, 다음에 내가 저거 공부할 때 저런 식으로 공부해야겠구나,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도형의 이동 있죠, 여기. 여기가 여기서만 딱 끝나는 단원들이 아니고요, 절대로. 얘는요, 고2, 고3 수학이 그대로 연결이 돼가지고요, 너무 많이 쓰입니다.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실제로 고2, 고3 애들 수업하다 보면, 쌤 이거 뭐였죠? 이러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친구는 네. 그 시기에 그거 물어볼 정도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할까요? 너무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막 약간 이런 느낌이라니까. 중3 때, 그러니까 고1 때 가가지고 갑자기 쌤 합차 인수분해 어떻게 하죠? 약간 이런 느낌?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치? 근데 약간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때까지 공부를 그렇게 하셨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자, 일단 지금까지는 그냥 앞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였고요. 그럼 이제 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도형을 이제 이동하겠다는 이야기는요, 이동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충 생각을 해봐도요, 봐봐. 이렇게 좌표평면상에서요, 좌표평면상에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왼쪽, 좌표평면상에서 X축과 평행한 방향이죠, 그치? X축과 평행한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X축 평행이동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Y축 평행이동 이렇게 부릅니다. 뭐 직관적이죠. 왜? 이 직선이 얘랑 평행하거든요. X축이랑. 그 다음에 얘도 얘랑 이렇게 평행하고 있으니까, 아, 얘는 X축 평행이동, 얘는 Y축 평행이동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치? 그랬을 때 봐봐. X축 평행이동은 뭐의 위치만 바뀌냐면 좌표평면상에서 Y의 좌표나 이런 것들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위아래 높낮이는 안 바뀝니다. 왼쪽 오른쪽만 바뀌지, 맞지? 그렇죠? 아, 그래서 평행이동이란 게 이런 건데, 그러면은 자, 우리 평행이동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점 A, 뭐 x, y라고 합시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좌표평면상에 x, y라는 점이 있을 때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겠대요. 오케이? 근데 x축의 방향으로 a만큼인데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a가 3만큼이면 오른쪽으로 3이고 마이너스 3만큼이면 왼쪽으로 가면 되죠. 그치? 예, 그거는 이제 뭐 방향은 그렇다 치시고, 그러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 점은 어떻게 됐을 거냐면 요 a만큼 b만큼 와서 이 점이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렇게 됐겠죠. 이건 너무 직관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맞지? 그래서 봐봐. 점 x, y를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점은 x 플러스 a, y 플러스 b입니다. 이게 점의 평행이동이죠. 그치? 맞습니까? 이거 모르시면 이상하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너네가 이번에는 점이 아닌 도형을 한번 평행이동 시켜 보겠습니다. 도형이요. 도형.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도형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 얘가 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시다. 오케이? 얘가 원을 나타내고 있대요. 그래서 좌표평면상에서 이런 원이 있습니다. fx, y는 0이라는 이런 원이 있어요. 오케이? 그 내가 이 원을요, 평행이동 시킬 겁니다.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킬 거야. 오케이? 근데 잘 봐. 내가 아까 점은요, 이 점 하나만 평행이동 시키면 됐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점 하나가, 만약에 점 단위로 평행이동 시키겠다고 얘기하면 이 점도 이동시키고, 이 점도 이동시키고, 이 점도 이동시키고,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하나하나 다 이동시켜야 되지.
맞지? 아니면 얘를 그냥 내가 이걸 잡아다가 한 번에 이렇게 이동시켰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잖아 지금 상태가. 그럼 봐봐, 얘를 이동시키겠다는 건 이런 느낌입니다. 잘 봐. 여기 위에 하나 있죠, 하나.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요. A만큼 B만큼. 오케이? 그 다음 또 이 점을 A만큼 B만큼 또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위에 있는 점들 다 이동시켜. 다 이동시키면 걔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이렇게 됐겠죠, 얘가. 그 점들 찍어 나가면. 그치? 다시 아니 그냥 보세요. 하여튼 이렇게 됐겠죠. 아니 알았어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 이동. 그지? 자, 이동. 여기 아닌데? 잠깐만 한 이쯤? 됐지? 이동 이렇게 이동시켰다고요. 맞지? 자 그럼 봐봐, 이거 얘 아닙니까? 얘 보니까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요,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킨 점들이 그려내는 자취죠. 다시 봐봐.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킨 점들이 그려내는 자취지. 맞아? 그럼 자취의 방정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봐봐. 여기에 X, Y라는 점이 있대요. 근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킨 이 점이 X 플러스 A, Y 플러스 B였을 거 아니야, 점이니까. 맞아요? 그럼 나는 이제 뭐만 구하면 되냐면 얘네들의 자취 구하면 되지. 근데 내가 이거를요 X 프라임이라고 놓고요, 얘를 Y 프라임이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그럼 넌 이제 뭐 구해내면 되냐면 X 프라임과 Y 프라임에 대한 식만 구해내면 되잖아요. 근데 잘 봐. 내가 X, Y에 대한 식은 여기서 알고 있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X라는 게 지금 X 프라임 마이너스 A고요. Y라는 게 Y 프라임 마이너스 B잖아요. 그치? 그럼 X, Y를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얘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F, X 프라임 마이너스 A, Y 프라임 마이너스 B는 0이란 이런 새로운 식을 얻어내죠. 맞습니까? 그럼 문자 종류가 안 중요하니까 그럼 다시 프라임 없애버리면 f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는 뭐다?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을 얻어냈을 겁니다. 맞죠? 그치? 그럼 잘 봐. 이런 거거든. 이 도형을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키게 되면 얘는 f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봐봐. 자, 직관적으로요. 자, 도형을 이동시킬 때는요. 도형을 이동시킬 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킨다고 하면 X 대신에 X-A 대입하시고 Y 대신에 Y-B 대입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 그치? 맞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방금 도형의 평행 이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로 접근했냐면 자취로 접근했잖아요. 도형의 이동은요, 여기 나오는 너네들한테 오늘 알려줄 만한 이 이동들은 다 그냥 자주 나오니까 외워라는 거고, 사실은 그냥 자취로 다 접근하면 다 니네가 구해낼 수 있어요, 원래는. 알겠죠? 근데 일단은 오늘은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쭉 얘기할 거고, 얘네가 왜 이런지, 그 다음 얘네를 어떻게 빠르게 실전에서 적용할 건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진행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봐봐. 자, 점은요, 그대로 그냥 평행 이동하게 되면 뭐 하면 돼? 그냥 더해버리면 됩니다. 더하고 빼고 하시면 되겠죠. 그치?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도형은 어때요? 도형은 자취여가지고 부호가 한번 바뀌어서 들어가죠. 그치? 근데 그걸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X축의 방향으로 A만큼이라고 하면 X 대신에 X-A 대입하시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하면 Y 대신에 Y-B 대입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자취에 대한 이해업 시간 이거 외워야지 해버리면 금방 까먹거든요. 또 오케이? 이거 한 번쯤은 네가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도 적어놨고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 보시면 평행이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점의 평행이동 첫 번째 박스에 보이죠? 보이죠? X, Y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키게 되면요. 그 점은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치? 맞습니까? 점이요, 점. 네.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방가로 도형의 평행이동 있죠? 보일까요? 도형의 평행이동? 그 맨 아래 문단부터 증명한 거거든요. 왜 도형의 평행이동이 이렇게 되는 건지. 다음 페이지죠. 그럼 쭉 해갖고 지금 증명하는 방식이 방금 이거 내가 그대로 증명해 놓은 거고요. 그 박스에 도형의 평행이동 있죠. 예. 거기 지금 보시면 f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 이건데 실전에서 실제로 적용할 땐 그 아래 참고 별표요. 박스 아래 참고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원래 도형의 방정식에 X 대신 X-A, Y 대신 Y-B를 대입한다. 꼭 기억하시고 실전에 써먹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참고도 별표요. 평행 이동은 봐봐. 자, 얼핏 생각했을 때 원이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됐어요. 혹시 이 원의 넓이가 바뀔까요? 원의 넓이가 바뀌어요? 안 바뀌지. 그럼 뭐만 바뀐 거야? 평행 이동은 위치만 바뀌는 겁니다. 도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들은 안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직선을 평행 이동해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원을 평행 이동해. 그 원이 가지고 있는 얘 그 근본적인 특징이 뭐야? 저기 반지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겠죠? 그치?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행 이동에 의하여 도형의 위치만 변할 뿐 모양과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밑줄. 즉 합동인 도형으로 옮겨져요. 합동입니다. 합동. 따라서 평행 이동에 의하여 원의 반지름의 길이나 직선의 기울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됐죠? 밑에 얘 보시면요. y는 마이너스 2x라는 직선을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 구해달래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대신에 x-1, y 대신에 y-3 그대로 대입하시면 y-3은 마이너스 2 하고요. 봐봐. 가끔 이렇게 할 때 x 대신에 x-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손가락 치셔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x 대신에 넣은 겁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됐을 테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다가 3 넘어오니까 얼마입니까? 플러스 5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평행 이동한 이 직선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겼던 거죠. 딱 보니까 기울기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하죠. 얘가 변할 리가 없죠. 지금 평행 이동만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네. 그 다음 밑에 것도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이런 원방 정식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이냐면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도형이 평행 이동이니까 x 대신에 x-2, y 대신에 y-1을 대입해 버리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얼마다? 4죠. 자, 얘 보세요. 중심의 위치만 변했죠. 중심의 좌표만 변했으니까 위치만 변한 거잖아요. 반지름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그렇죠? 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게 잘 봐. 야, 이게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중심이 0,0이야. 근데 얘를요,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겠대요. 그럼 중심도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 그대로 이동했겠지. 그럼 중심도 2만큼, 1만큼 올라와서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된 거야? 2,1이 됐을 거 아니야. 맞아? 그 다음에 얘가 반지름이 2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겠죠. 이거 접하면 안 되는데. 그림이야. 이렇게 됐겠지. 그치? 맞습니까? 네. 됐고요. 그 아래 보시면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이 갖고 어드바이스 있죠. 이제 공부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자꾸 이런 거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거는 네가 진지하게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야, 이거 진지하게 공부하시면 점의 평행이동이랑 도형의 평행이동이랑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알겠죠? 네.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을 평행이동 하시게 되면 부호는 그대로 가는데 도형은 거꾸로 들어간다는 거. 그치? 맞죠? 네. 그렇게 기억하고 계셔도 좋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얘를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켰을 때, 6만큼이네. 6만큼 평행 이동시켰을 때, 얘가 직선이 안 변했대요. 그쵸? 변하지 않았답니다. 그대로 그냥 공식 적용하듯이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 대신에 x-a 집어넣고, y 대신에 y-6 집어넣으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2x-a,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와서 정리해 주시면 2x 마이너스 y 그 다음 마이너스 2a 플러스 9는 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랑 같아야 되죠? 변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그치? a는 얼마겠습니까? 3이죠. 잘 봐. 근데 이렇게 푸는 것도 있고요. 봐봐. 요거는 너무 자주 나오니까 기억 좀 해놨으면 좋겠는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도형의 평행이동은 그러니까 모든 도형의 이동은 그냥 자취야. 자취. 오케이? 자취인데 그럼 잘 봐. 여기 위에 있는 아무 점을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 이 점이 만약 여기 있어. 오케이?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이렇게 평행이동 계속 반복했을 때 그 직선이 얘랑 똑같겠어? 그렇지가 않지. 그럼 직선이 변화가 없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평행이동한 점이 어디로 와야 돼? 이 직선 위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런 것들 내가 이렇게 평행이동 계속 반복했을 때 걔 뭐야? 그 좌측가 그냥 원래 직선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네. 맞아? 그럼 잘 봐. 야, 이거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6만큼이잖아. 그치? 그럼 이거, 딱 보니까 얘랑 얘 이거 보니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거니까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이용하면 얘는 뭐랑 똑같아? 기울기랑 똑같지. 그럼 A분의 6이 뭐여야 돼? 2잖아. 그럼 A는 얼마? 3이지. 그치?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그치? 맞습니까? 자, 봐. 공식 적응해갖고 하는 거 너무 잘한 거야. 근데 너가 도형의 이동 자체를 계속 자취예방정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런 풀이가 가능해진다고 나중에도.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이거 익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목표인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도 보시면 2번 바로 갈게요. 그 원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2A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나 이거 바로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X-A제곱 Y-2의 제곱은 4 이렇게 되죠. 그치? 자, 이랬을 때 이 원에서 4x-4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과 접하고 있대요. 이 원이 얘랑 접하고 있대. 맞지? 그럼 그래프를 상황으로 표현해 보시면 원이 이렇게 있고요. 중심 좌표가 2,2a고 얘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직선이었을 때 얘가 지금 접하고 있다. 이 상황이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다시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인 d가 반지름이랑 같아야 되죠. 그치? 이거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 거냐면 5분의 절대값 4a에 마이너스 6a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게 지금 d죠. 그치? 얘가 뭐랑 같아야 돼? 반지름인 2랑 같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치? 그럼 절대값 2a 마이너스 2가 이거 안에 부호 바꿨습니다. 보기 불편해서. 절대값 2a 마이너스 2가 10이잖아. 그치? 그럼 a는 얼마냐면 6 아니면 마이너스 4죠. 그치? 네. 맞습니까? 그래서 a가 6이 아니면 마이너스 4인데 양수 a 값이니까 얼마입니까? 6이죠. 오케이? 네. 그 다음 3번 별표거든요. 그 모의고사 문제였는데 해보세요 한번. 그리고 걔는 공부할 거리가 있어가지고 3번. 자, 보세요. 평행이동을 역추적할 때는요. 일단 적어놓고 봅시다. 자, 나는 이거를 지금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봐봐. 야, 너한테 이런 거 주는 거야.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던데 얘가 얘를 평행이동한 게 얘야 라고 줬어. 그치? 내가 만약에 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평행이동 어떻게 했어? 라고 역추적해봐 이렇게 물어본다고.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으며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어?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애가 딱 오더니 자신있게 쌤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2,4니까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그림이 좀 이상하네. 1만큼 평행이동했네요. 뭐 때문에 틀렸어요? 네. 대칭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응되는 점이 아닙니다. 맞지? 이 점이 아니고 이 점을 보고 내가 지금 역추적할 거면 얘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이 점을 봐야 되죠. 그치? 이 점이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걸 봐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런데 이런 점 중에서 원 위에서 제일 만만한 점이 하나 있어. 그 점이 뭐야? 그렇지, 중심. 만약에 2차 함수야. 2차 함수가 이렇게 평행이동되어 있는데 나한테 역추적해달래? 제일 만만한 점이 뭐야? 그렇지, 꼭지점. 그치? 만약에 자 이번에 다각형이야. 이런 다각형을 내가 평행이동했대. 그거 뭐 볼 거야? 맞지. 꼭지점이지. 그렇지. 여기 위에 있는 점 이런 거 보려면 내가 다 구해야 되잖아. 그런데 얘 봐봐. 꼭지점이 딱딱딱 주어졌지. 그럼 역추적할 거야? 그럼 뭐 보면 돼? 나한테 대칭점 주어진 게 이거밖에 없네. 그치? 뭔 말인지 할까? 그럼 봐봐. 얘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9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2만큼 평행이동 한 거지 지금. 그치? 그럼 봐봐. 얘도 9만큼 2만큼 왔을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어떻게 됐어? 10,3이고 얘도 9만큼 2만큼 와서 얘는 얼마인 거야? 12,6 이렇게 되네요. 그치?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2고요. 그 다음에 x가 10일 때 y는 3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치?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y는 주기가 2예요. 왜? 아, 2분의 3이구나. 미안. 2분의 3이죠. 2분의 3, 그 다음 x 마이너스 10 플러스 3이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양변에 2 곱해서 정리 좀 해주시면 2y는 3x 마이너스 30 플러스 6이고요. 그럼 얘가 3x 마이너스 2y가 24네요. 그쵸? 그래서 해달라는 게 얘 x와 y의 개수 더해달라 그랬으니까 얼마? 1이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봐봐. 평행이동 역추적할 때 항상 뭐다? 중요한 점들 위주로 보시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네. 진짜 다음 주면 이제 개학이네요. 그죠? 진짜. 조금 좋으시겠죠. 아, 나 너무 좋아. 니네 제발 개학 좀 해라. 다음 주에요, 저희. 저희 다음 주네요. 아, 힘들어 죽겠어, 진짜. 아니 무슨 한 달도 안 돼요. 대학하자마자 웰컴이 당하는 건좀 자, 봐봐요. 봐봐요. 예. 얘를 이걸로 평행이동한 이 이동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시겠대요. 그치? 그러면 이 이차함수를 이렇게 평행이동한 게 어떻게 된 거지를 역추적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지금 꼭지점 좌표가 얼마냐면 1, 마이너스 1이고 얘는 꼭지점 좌표가 6, 36에 72 마이너스 6이네요. 이렇게 되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얘는 이 평행이동이 뭐 한 거냐면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 했던 거고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 했던 거죠. 그치? 그럼 너한테도 여기서 그대로 이거 적용해달라는 이야기지.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거 그대로 적용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그럼 또 주의. 자, 이건 도형의 평행이동이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5 대입하셔야 되고 y 대신에 y 플러스 5 대입하셔야죠. 맞아요? 네, 그럼 x 대신에 x 마이너스 5 대입하시고 y 대신에 y 플러스 5 대입하시면 얘가 직선의 방정식인데 얘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치?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되네요.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너한테 지금 물어보는 게 야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거리가 얼마야? 라고 묻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가 지금 평행한 직선이니까 이거 쓸게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c-c 프라임이 뭐였습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이었죠.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 5분의 절대값 15네요. 그죠? 그래서 유리화 이쁘게 바로 해버리시면 3루트 5죠. 됐습니까? 그래서 d를 뭐 해달래요? 이제 제곱해달라 그랬죠. 그치? 제곱하면 얼마? 45겠죠. 그치? 됐죠? 네. 다음 페이지요. 자, 그럼 평행이동에 대해서 다뤘고요. 이번에는 대칭이동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라. 대칭이동도 마찬가지로 점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은 철저하게 자취로 들어갈 겁니다. 자취로요. 아시겠죠? 그럼 봐봐. 대칭이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칭이동이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선대칭. 특정한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점대칭.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먼저 하고 갈까? 봐봐. 선대칭이라는 게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아마 이런 거 했을 겁니다. 데칼코마니 뭐 이런 얘기 할 때 점이 이렇게 하나 있을 때요.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는 이야기는 여기다 물감 확 발라놓고요. 이렇게 접어. 얘를 접는 선으로 접습니다. 오케이, 왜? 네. 물감 발라놓고요. 이렇게 접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왼쪽이 이렇게 딱 칠해지겠죠. 그치? 근데 그게 접는 선 기준으로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떻겠습니까? 같죠? 이걸 우리가 뭐 했다? 이 점을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자, 점대칭도 마찬가지일 텐데 점이 이렇게 했을 때 한 점을요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겁니다. 그럼 얘는 정확하게 뭐냐면 180도 회전 이동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있죠? 이거를 한 번 더 똑같이 해가지고 여기에 점 하나 찍습니다. 얘가 점대칭 이동입니다. 근데 이걸 왜 180도 평행 이동이라고, 회전 이동이라고 하냐면 얘가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잖아요. 그 이만큼이 몇 도야? 180도지. 네. 그치? 일직선, 평각, 180도잖아. 얘를 이렇게 180도 돌린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점대칭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봐봐 이제. 지운다 이거? 그럼 선대칭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들이 너네한테 물어보는 게
x축 대칭, 그 다음에 y축 대칭, y는 x에 대한 선대칭,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선대칭,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자, x축 대칭을 한번 보시면, 자, 점 하나 찍어볼게요. x, y. 얘를요, 내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볼게요. 점을요. 점 P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얘를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치? 맞아요. 그럼 이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좌표는? 그렇지. 뭐의 보호만 바뀌어요? y의 보호만 바뀌죠. 그치?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이번에는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뭐의 보호만 바뀝니까? x의 보호만 바뀌죠. 그치? 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고 갈까? 그럼 이제 봐봐. 내가 이번에는 이런 원이 있대요. fx, y는 0. 도형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를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볼 겁니다. 그럼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식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 봐봐. 여기 위에 있는 아무 점 하나나 그냥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이렇게 내가 대칭 이동시키면 되지.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대칭 이동시켰을 때 그 점이 나타내는 자취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그 점이 나타내는 자취가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찾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럼 잘 봐. 여기 위에 아무 점 x, y 잡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대칭 이동했을 때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봐봐.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얘를 대칭 이동해놨으니까 x, 마이너스 y죠. 맞죠? 자, 근데 얘가 요 x좌표를 내가 x'이라고 하고 이 y좌표를 y'이라고 했을 때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x'과 y'에 대한 식이 궁금하단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건 x, y에 대한 식을 알고 있으니까 얘가 x는 x'이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y'이니까 x랑 y 대신에 여기다가 대입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fx', 마이너스 y'은 0이고 문자 안 중요하니까 프라임 없애버리면 얘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치? 맞아요. 그럼 잘 봐. 이 도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뭐야? fx, 마이너스 y는 0이지. 그치? 맞죠? 그럼 잘 봐. 봐봐. 야, 이거 점을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뭐의 부호가 바뀌었습니까? y의 부호가 바뀌었죠. 네. 그 다음에 이 점을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뭐의 부호가 바뀌었습니까? x의 부호가 바뀌었죠. 얘 봐. 이 도형을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도형 방정식에서 뭐의 부호가 바뀌었습니까? y의 부호가 바뀌었지. 그럼 얘를 내가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얘는 다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y의 부호가 바뀌어서 f, x, 마이너스 다시면 x의 부호가 바뀌어서 f, 마이너스 x, y는 0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예. 맞습니까? 그럼 대칭 이동은 되게 좋아. 왜 좋냐면 점의 대칭 이동이나 그 다음에 도형의 대칭 이동이나 그냥 똑같잖아. 메커니즘이. 그치? 그래서 x축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 바꾸면 되는구나 이거지. 그치? y축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 바꾸면 되는구나 이거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점의 대칭 이동 되어 있고 그 뒤로 가보세요. 뒤로. 점 대칭 되게 간단합니다. 봐봐.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점 하나 있어요. x, y. 근데 얘를요, 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겠다는 이야기는 이 점을 찾겠다는 이야기죠. 그치? 맞습니까? 근데 잘 봐. 봐봐. 야, 이거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는데 얘 지금 보니까 이 원점이 요 놈과 요 놈의 1대1 내분점, 즉 중점이지. 맞아요? 중점이잖아. 근데 얘가 0,0이니까 요 놈과 요 놈의 x좌표 더했을 때 그 합이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죠. y좌표의 합도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지. 그럼 얘는 좌표가 어떻게 됐겠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였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그치? 그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x의 부호도 바뀌었고 y의 부호도 바뀐 거죠. 그치?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는 거죠. 둘 다 부호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세 번째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둘 다 부호 한 번씩 다 바꿔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4번이요. 그 별표인데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은요. 나중에 이제 니네가 역함수에서도 그대로 보게 되는데 느낌만 딱 보여줄게요. 얘가 지금 x, y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얘를 이쯤에다 보자. 근데 얘를요, y는 x라는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점을 잡겠다는 이야기죠. 그치? 맞죠? 그럼 잘 봐. 얘가요, 이 직각삼각형이랑 이 직각삼각형이랑 어떨 거냐면 합동이죠. 맞지? 왜?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 시켜놨으니까 이거 수직이등분선이고 얘랑 얘랑 같고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맞지? 그럼 얘는 내각의 이등분선 각 똑같죠. 그치? 그럼 얘가 이게 45, 이만큼이 45도니까 여기 x라고 했을 때 x고 직각이고 직각. 그럼 뭐야? RHA 합동이지. 그치? 그럼 봐봐. 얘가 여기가 x고 여기가 y니까 여긴 뭐야? y고 여긴 x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된 거냐면 얘가 다시 미안. 여기가 x고 여기가 y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y, x가 된 거지. 그치? 얘가 x, 얘가 y 값이 된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y, x가 된 거지.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뭐가 된 거야? 지금 보니까 x좌표랑 y좌표랑 값이 서로 바뀐 거지. 예를 들어서 3,2라는 놈을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2,3이 되는 거라고요. x좌표, y좌표 서로 자리 바꿔주면 된다고.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4번에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게 되면 x좌표, y좌표 서로 자리 바꾸시는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근데 5번 추가로 또 별표야. 걔는 교과서에는 없는데 또 자주 나오거든, 얘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이잖아요. 그치? 그거 증명은 맨 아래다 실어놨어요. 그런데 이거 막 그림 그려서 하는 게 되게 복잡하니까 뭘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냐면 y는 x에다가 원점 대칭 이동까지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점 대칭 이동까지 했다고 생각하시면 자리 바꾸고요. 부호도 다 바꿔주면 되죠. 그치? 자리 바꾸고 부호도 다 바꿔주시면 돼요. 오케이? 밑에다 적어놔요.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플러스 원점 대칭 이동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x, y라는 놈이 있었는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자리 바꾸고 y, x고요. 원점 대칭 이동까지 하게 되니까 부호까지 바꿔주고 둘 다. 이게 최종적으로 얘의 결과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4번, 5번 정도는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요. 도형의 대칭 이동은 다 원래는 니네가 시간이 많으면은 야 이거 자취로 한 번씩 다 증명해봐봐 하고 너한테 줄 텐데 너무 없잖아요. 그럴 만한 시간이. 그치?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래도 땡큐하게 도형의 대칭 이동은 점과 도형과 다를 게 없어. 메커니즘이. 맞지? 그래서 1번 보시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y의 보호 바꾸시고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x의 보호 바꾸고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둘 다 보호 바꾸고. 그치? 그다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x랑 y 자리 바꾸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x랑 y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꾸고. 맞지? 다 똑같아. 다를 게 없어서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에요? 아니 맨 아래 참고 별표요. 맨 아래요. 거기 보시면 밑줄이요. 평행이동과 마찬가지로 대칭이동에 의해서 이동하게 되면 도형의 위치만 변하지 도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은 안 변하는데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직선이요. 직선. 예를 들면 봐봐. 원이 이렇게 있어. 근데 원을 내가 대칭 이동하겠대.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는 이야기는 이런 점들을 내가 다 찍어 나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이런 점들 다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찍어 나가겠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찍어 나가다 보면 이렇게 됐을 거야. 원이. 그런데 아유 되게 안 그러시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 원과 이 원이 반지름이 다를까요? 반지름은 똑같아요. 맞지? 그런데 직선 있죠. 직선을요 내가 만약에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 직선을요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겁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이 점은 대칭 이동해봐야 이 점이고 이 점은 대칭 이동했을 때 이 점이 될 거고 이렇게. 얘도 대칭 이동했을 때 이 점이 됐을 테니까 결국에 대칭 이동하게 된 점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럼 봐봐. 이 직선을 대칭 이동했더니 얘가 됐죠.
맞지? 야, 그럼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 달라? 다르지. 맞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봐봐. 첫 번째, 만약에 fx, y는 0이 직선인데, 직선이야, 직선. 내가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x축에 대해서. 그럼 잘 봐. 봐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그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에 y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거지. y좌표의 부호만 바뀌는 거지. 그럼 봐봐. 야, 얘의 기울기가 m이야,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y좌표의 부호만 바뀌었잖아.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됐겠어? 뭐만 바뀌면 돼? 부호만 바뀌면 되지. 그렇지. 부호만 바뀌면 되지. 맞아?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두 번째 y축 대칭 이동이야. 그럼 얘는 x의 부호 바뀌었지. 그 x분의 y가 기울기 아니야. 근데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얘는 뭐야? 그냥 하나만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얘도 그냥 기울기 마이너스 그대로 반영되겠지. 세 번째로 만약에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하면 x의 부호도 바뀌어, y의 부호도 바뀌어. 그러면 기울기는 x분의 y인데 둘 다 부호 바뀌었으니까 바뀌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원점 대칭하게 되면 기울기는 안 바뀌어. 오케이? 그 다음 봐봐. 또 네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x랑 y 자리 바뀌었지. 그 x분의 y였는데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y분의 x가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기울기가? 그렇지, 역수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y는 마이너스 x면 얘는 역수도 취하면서 둘 다 부호 바뀐 거잖아. 그럼 그대로 얘도 역수지, 그냥 n분의 1. 맞아? 그래서 이게 되게 심화된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디 갔냐면 맨 아래 대칭 이동한 직선의 기울기 보여? 네. 기울기가 m인 직선을 x축 또는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위에다 적어요. x 또는 y 좌표의 부호가 하나만 바뀌어서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x 또는 y 좌표의 부호가 하나만 바뀌어서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2번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x좌표, y좌표 부호가 둘 다 바뀌어서 기울기는 영향을 안 받아요, 부호가. 맞지? 네. 3번은 x좌표, y좌표 자리가 바뀌거든. 그치? 그래서 역수 취해지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네. 그래서 밑에 그림처럼 그렇게 확인이 된다고요. 밑에 보시면 맨 왼쪽이 지금 뭐 한 거냐면 x축 대칭 이동한 거거든요. 적어요. x축 대칭. 그 다음 두 번째가 y축 대칭 이동한 겁니다. 세 번째가 원점 대칭 이동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기울기 안 바뀌는 거 보이죠? 그치? 아, 역수 취해지는 거 보이죠? 미안. 역수 취해지는 거 보이죠? 네. 그 다음에 맨 위에 어드바이스 또 별표요. 아까 얘기했었는데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요, 나중에 니네 삼각함수 배우시면 180도 회전 이동이라고 배우시거든요. 근데 그거 미리 알아두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너한테 이런 도형을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줘 라고 하잖아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줘 라고 했을 때 얘를요, 이 선 있죠, 이 선 하나 갖다 놓고 얘를 기준으로 180도 돌려버려.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되게 빠르게 그려지거든요. 네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치? 맞습니까? 만약에 또 얘가 이렇게 돼 있대요. 이 노란색을 얘를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는 이야기는 얘를 180도 돌리겠다는 이야기지. 그럼 180도 돌리면 얘가 이렇게 돌려질 테니까 모양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됐겠지, 그치? 맞아요?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려고. 그래서 180도 회전 이동이랑 똑같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점 대칭 이동은. 아시겠죠? 오케이. 됐고. 됐고요.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 또 별표. 얘는 내신에서 참 자주 나오는데 이런 점이 있는데요. 봐봐. 이런 점이 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또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x축의 방향 2만큼, 또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했대요. 오케이? 근데 잘 봐. 내가 이거를 순서를 섞어서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오게 되면 종착지가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럼 이거는 뭐냐면 평행 이동은 내가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봐봐. 이번엔 좌표평면상에서
1,3이라는 놈을요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x축 대칭 이동한 거랑 또는 x축 대칭 이동하고 x는 2에 대해서 평행 이동한 거랑 비교해 볼게요. 순서 다 바꾼 거야. 자, 첫 번째 봐봐.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지. 맞지?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3,3이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3,-3이죠. 맞아요? 그럼 봐봐. 얘도 또 이번에는 얘는 1,3을 x축 대칭 이동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x축의 방향 이만큼 평행 이동했지. 그럼 잘 봐. 쌤, 이거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을 내가 순서를 바꿔도 똑같네요. 이거는 매우 특수한 경우입니다. 왜냐면 2를 내가 맞춰줬거든. 3,3으로. 그럼 잘 봐. 거기 맨 위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되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이 섞여서 있을 때는요.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주어진 순서 그대로 이동하셔야 돼요. 네 멋대로 순서 바꾸면 다른 도형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 위에 문단 1번이랑 아래 문단 2번 있죠? 첫 번째 거 보시면 y는 2x 플러스 1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요. 맞지? 두 번째 문단 보시면 y는 2x 플러스 1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 평행 이동한 거지. 그랬을 때 그 밑에 결과 봐봐. 어떻게 해야 돼? 뒤에 y절편이 다르죠? 맞지? 대칭 이동, 평행 이동 섞여 있을 때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하셔야 돼. 네 멋대로 순서 바꾸면 안 돼요. 네. 문제에서 준단 말이야. 평행 이동한 뒤에 x축 대칭 뭐 이렇게 준단 말이야. 네. 알겠어? 네. 됐고 그 다음 맨 아래 참고로 평행 이동끼리는 순서를 바꿔도 이동의 결과는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근데 밑에 5번, 6번 하고 뒤에 문제 다 풀고 쉬겠습니다. 네. 네. 지금 40분인데요. 그럼 두 문제만 하고 쉬자. 두 문제만 하고 쉴게. 알았지? 그래. 문제 한번 준 다음에 바로 끝. 알았어. 두 문제 빨리. 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뒤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x랑 y 둘 다 자리 바뀌니까 자리래. 보호 바뀌니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x랑 y 자리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얘가 지금 원점 대칭 이동한 거고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직선이요, 원의 넓이를 2등분하래요.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자, 이건 2등분 안 되죠. 2등분 하려면 반드시 원에 뭘 지나야 되는 상황입니까? 중심을 지나야 되는 상황이죠. 그치? 근데 얘가 지금 원의 중심이 얼마냐면 a,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직선이 a,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는구나 라고 해석이 되니까 3a 플러스 3은 0이죠. 그치? a, 마이너스 1 대입한 겁니다.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예제 8번도 보겠습니다. 예제 8번. 그래서 적을게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우리가 그 선대칭 도형이란 말을 합니다. 선대칭 도형. 또는 점대칭 도형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봐봐.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선 있죠, 선. 이 선에 대해서요, 내가 여기를 대칭 이동 시켜볼게요. 얘를 대칭 이동 시키면 얘는 이렇게 왔고요, 얘도 이렇게 오지. 그러면은 바뀌어. 얘는 도형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선대칭 이동해도, 이 선에 대해서 선대칭을 해도, 대칭 이동해도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니까 바뀌는 게 없지.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이 일로 왔을 거고 이 부분이 오른쪽으로 와서 그냥 도형이 바뀌는 게 없잖아. 그냥 그대로잖아. 맞지? 선대칭 선대칭 이동을 해도 도형이 바뀌는 게 없을 때 우리는 얘가 그 선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또 대표적으로 어떤 애가 있냐면 너네 배웠던 거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2차 함수도 이 선에 대해서 내가 대칭 이동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변하는 게 없지. 맞지? 얘도 대표적인 뭐야? 선대칭 도형이죠. 맞지? 근데 원은 대표적으로 선대칭 도형인과 동시에, 근데 이 선은 뭐일 거냐면 아마 지름이겠죠. 지름. 그치? 이런 지름에 대한 선대칭 도형인과 동시에
중심에 대한 점대칭 도형입니다. 내가 얘를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막 시켜도 얘는 변하는 게 없죠. 이렇게. 맞지? 예.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 얘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 y는 마이너스 x가 뭘 지나야 돼? 지름이어야 되잖아, 얘가. 지름. 그치? 얘가 지름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아, 요 사이에 중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해서 얘가 중심 좌표가 2, 마이너스 2분의 a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이 직선이 얘를 지나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a는 마이너스 2고요. 그럼 a는 얼마입니까? 4네요. 그죠? 오케이? 네, 그래서 원은 대표적인 선대칭 도형인과 동시에 점대칭 도형인데 무슨 선에 대해서 선대칭이냐면 지름을 포함하고 있는 직선. 그 다음에 점대칭은 원의 중심입니다. 원은 좀 신기하죠? 맞지? 네. 그 다음에 9번 해볼게요. 9번. 자, 9번 보시면 얘를 원점 대칭 이동 하겠대요. 그러면 지금 x랑 y 둘 다 부호 바꿔야 되니까 얘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런데 좀 이쁘게 좀 표현 좀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y는 2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직선을요,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y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얘 이렇게 생겼죠. 얘도 이쁘게 좀 표현해주면 마이너스 곱하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맞죠? 네.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얘는 x의 부호만 바뀌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여기 줄까지 맞춰주시면 얘가 이렇게 생겼겠네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L1과 L2의 교점, 그러니까 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L1과 L3의 교점을 Q라고 하겠답니다. 그럼 교점 좌표 구하셔야죠. 그치? 그럼 아래에서 위에 거 더하시면 이 y가 8이니까 y는 4고 x는 0이겠네요. 0,4죠 이거 교점 좌표. 연립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 연립하시면 이 y가 0이니까 y는 0이고 x는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0이죠 그러면 교점 좌표가. 맞지? 이거 뭐 굳이 자세하게 안 해도 되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자, 근데 이랬을 때 이 점과 이 점까지의 거리랍니다. 그럼 얼마? 루트 4에다가 16이니까 20 이렇게 되죠. 그치? 이게 지금 PQ의 거리인데 얘를 제곱해달랍니다. 제곱해달라 했으니까 얼마? 20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봐봐. 얘가 이 점 A를요, 그러니까 이 도형을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대칭 이동 시켰대잖아요. 그치? 그랬을 때 얘래, 이 직선. 그러면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의 대칭점이 여기죠. 지금 얘가 A'이고요. 그 다음에 얘의 대칭점이 여기죠. 얘가 지금 B'입니다. B'. 맞죠? 근데 이랬을 때 지금 뭐라 그랬냐면 A'이 3,1이래요.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이 직선식을 세우는 게 문제인데 이 직선의 위치는 알겠는데 방향을 모르겠어요. 즉 기울기를 모르겠다고요. 기울기만 구해내면 되는 상황이지. 근데 기울기가 어떻게 되지를 보니까 잘 봐.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딱 보니까 뭐예요? 합동이지. 왜? 중간에 막곡지각, 그 다음에 두 변 같고요. SAS 합동이네요. 그러면 합동이니까 여기 대응각, 얘랑 얘랑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럼 뭐가 같은 거야? 억각이 같지? 억각이 같으니까 이 직선과 이 직선은 뭐였다? 평행했다는 이야기네. 아, 그럼 뭐야? 기울기가 똑같았네 이거잖아. 그치? 얘는 기울기가 얼마인데? 2분의 1이죠. 그치?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었을 테니까 2분의 1 하고 x가 3일 때 y가 1이야 이거잖아 지금. 그치? 얘는 얼마였을 거냐면 2분의 1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지. 그치? 세달라는 게 a랑 b의 곱이니까 얼마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있잖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직선은 대칭 이동하게 되면 기울기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죠. 부호가 바뀌거나 역수가 취해지거나 뭐 다양한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치? 잘 봐. 자, 일반적인 점에 대해서 한번 대칭하는 거 이용을 해볼게요. 잘 봐. 얘가 A, B야. 그 다음에 fx, y는 0이라는 이런 직선이 하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 직선을 내가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볼게. 그럼 봐봐. 여기 위에 있는 아무 점 x, y 잡고요. 얘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 시킬 거야.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아무 점 잡고 여기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면, 대칭 이동 시키면 이 점이고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 직선을 대칭 이동 시킨 게 얘지 지금. 맞아? 그럼 봐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일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럼 얘가 x, y이고 a, b니까 자, 이거는 이 점과 이 두 점의 중점이 얘란 이야기지. 그럼 이 두 점 x좌표의 합이 얼마야?
2a여야 되지 2a.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야? 2a 마이너스 x 콤마 2b 마이너스 y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 자체네 지금 상태가. 근데 봐봐, 야 원점일 땐 0,0이었어가지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였던 거지. 그렇게 일반적으로 확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점에 대해서, 점대칭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얘를 x'이라고 하고 얘를 y'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x는 얼마인 거냐면 x는 2a 마이너스 x'이고 그 다음에 y는 2b 마이너스 y'이잖아. 맞지? 근데 내가 x, y에 대한 식을 여기서 알고 있으니까 대입할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f 2a 마이너스 x'인데 그냥 x로 바꾸고 넣을게요. 이렇게. 얘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럼 기울기 한번 볼게. 봐봐. 야 이거 얘가 원래가 뭐로 할까? mx 플러스 ny 플러스 뭐 c라고 할 거야? 아니면 k라고 할 거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얘가. 그럼 얘를 a, b에서 대칭 이동한 직선 방정식 이거잖아. 그치? 그 여기 x 대신에 얘 대입할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고 그 다음에 얘도 이거잖아요. 이거 생긴 게. 맞아요? 그럼 잘 봐.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y 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지. 기울기만 볼 거니까. 는 0이잖아. 그치? 그럼 잘 봐. 이거 얘 기울기랑 같아 안 같아? 같지. 맞잖아. 얘랑 평행하잖아. 마이너스 n분의 m은 마이너스 n분의 n. 평행하지. 맞아? 그럼 잘 봐. 이렇게 증명이 된 거네. 그냥 직선을 일반적인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는 뭐다? 기울기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평행해 두 직선. 얘 봐봐. 얘 너가 이거는 지금 뭐로 증명한 거야? 도형으로 증명한 거지. 얘랑 합동이니까 얘랑 평행해 라고 지금 도형으로 증명한 거잖아. 얘는 자치로 증명한 거지. 평행하네 라고 지금 보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네가 이제 결론 공부를 했어. 딱 공부했으니까 이제 이 직선이라는 게 대칭 이동했을 때 변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는 기울기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오케이? 그럼 그거 기억해놨으면 이제 너가 기억해놨어. 여기서 봤어. 얘 점대칭이네? 이건 뭐 평행하겠네 하고 바로 그냥 써버리면 되죠. 그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고.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는 진도는 끝. 그 다음 아까 줬던 문제지 있죠? 펴봐요. 첫 페이지 연습 1번, 2번, 3번 다 할 겁니다. 다 해보세요. 연습 1번 볼게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겠죠. 점입니다. 점. 이렇게 생겼죠. 그냥. 그쵸? 근데 얘가 어디 위의 점이라고요? 여기 위의 점이래요. 그치? 맞지? 그거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끝나는 문제죠. 이거는. 얘가 요 m에 대한 2차 방정식만 풀어주시면 전혀 어려울 게 없는 문제입니다. 그쵸? 계산하는 거는 그 밑에 과정에 맡길게요. 그래서 다 합은 10입니다. 10. 그럼 안 할게요. 네. 자, 연습 2번 볼게요. 얘는요, 딱 보니까 삼각형의 넓이에 관한 건데, 세 꼭지점을 잡혀 알고 있죠? 그러면 신발끈 써도 되는데, 얘는 좀 상황을 볼게요. 봐봐. 얘 이런 상황에서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점 A라는 놈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하겠다며. 그럼 봐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얘가 양수일 때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5만큼 올라왔어요.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 점이. 맞지? 그럼 이 점은 뭐냐면, 뭐라고 돼 있어, 점이? B? 이거잖아요, 그지? 아니면 잘 봐. A가 만약에 음수야. 얘가 A, 그 다음에 B, 이렇게 올라왔을 거 아니야, 5만큼. 그럼 네가 구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봐봐. 이 삼각형 아니면, 이 삼각형 아니야? 둘 중에 하나지. 맞아? 근데 어쨌든 삼각형 넓이 얘랑 뭐 할 거야? 똑같을 거 아니야, 지금 얘 상태가. 그럼 얘는 어떻냐면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3이지. 밑변의 길이 3이잖아. 그래서 높이는 얼마야? A지. 근데 A인데 얘가 양수일 때가 A잖아.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3 곱하기 절대값 처리해버리면 되잖아. 절대값 A.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2분의 1까지. 이게 뭐야? 이게 삼각형의 넓이 아니야? 문제 상태를 보니까. 맞아? 그럼 이랬을 때 얘가 지금 얼마라고? 12라며. 그럼 절대값 A가 얼마인 거야? 8이죠. 그럼 A는 뭐야? 뿔마 8이지. 근데 양수래? 양수니까 A가 얼마? 8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프 그래서 상황 보니까 너무 쉽잖아요, 이거는. 심할건 굳이 안 쓰더라도 밑변이랑 높이가 너무 명확합니다. 맞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3번 볼게요. 아까 봤던 거죠? 봐봐. 얘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간 거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간 겁니다. 맞지? 그런데 이 이동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얘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대요, 직선이. 이 직선을 이 도형의 이동을 그대로 적용했는데도 그게 원래 자기 직선으로 돌아온대. 맞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직선이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아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내렸을 때 그게 다시 원래 직선 위로 올라오면 이런 애들은 계속 이동해봐야 변화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그치? 그럼 결국에 A랑 B니까 A분의 B가 뭐였던 거야? 얘의 기울기랑 같아야 되고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2지, 그치? 맞습니까? 아니면 쌤 저는 이렇게 못하겠어요. 그러면 너 뭐 하시면 돼? 공식 적용하시면 되지.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Y 대신에 Y 마이너스 B 집어넣어서 얘랑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게 지금 밑에 풀이 방식이지, 그치? 그게 일반적인 풀이 방식이고 사실은. 알겠죠? 둘 다 할 줄 아시고 이거 정도는 하나 기억해두면 그냥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눈 딱 보고 맞네 이거잖아. 알겠죠? 네. 그 다음 페이지 4번. 네. 4번이란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하겠대요. 그럼 그대로 얘는 X 대신에 X-1, Y 대신에 Y-5 도형의 방정식이니까요. 그쵸? 그대로 대입하시면 어디 갔어? 얘는 Y-5는 3X-1 플러스 A라는 직선이었고 정리하시면 Y는 3X 플러스 2 플러스 A라는 직선이죠. 그치? 이 직선이 뭐라 그랬냐면 원에 접한대요. 이런 원에 접한대요. 중심좌표가 0,0이고 루트 10인 원에 접한답니다. 그치? 그럼 봐봐. 야 이거 얘가 얘 접선방 정식이잖아요. 근데 기울기가 얼마야? 3인 상황이지. 혹시 이거 써도 될까? 중심이 원점이니까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거 그냥 그대로 쓰셔도 무방하죠. 네가 만약에 이걸 외우고 있다면. y는 3x 그 다음에 뿔마 루트 10에다가 또 루트 10이지 3 대입했을 때.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3x 뿔마 10 나온 거지. 맞아? 얘가 이거잖아. 그럼 a가 뭐야? 8이거나 a가 마이너스 12이면 되지, 그치? 근데 양수 a값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양수 a값이니까 8이죠. 만약에 네가 이게 기억이 안 나. 그럼 뭐 하면 돼? 아 이거 이런 직선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야? 반지름이 루트 10이야?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공식을 외운다는 건 선택지가 넓어진 겁니다.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지? 네. 그 다음에 뒤로 와서요. 연습 6번은 내가 그 평행이동을 역추적할 때는 대칭점이 중요한데 원의 대표적인 대칭점은 중심점이죠. 그치? 아, 중심이죠. 그럼 중심을 딱 봤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서 4,2로 간 거잖아요. 그쵸? 그럼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평행이동했네를 알아보는 거라고, 네가. 알겠어요? 예. 그래서 5, 마이너스 3을 그 이동을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10,3 이렇게 됐겠죠. 그치? 그럼 말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7번도 마찬가지인데 7번은 아예 그냥 식을 줬잖아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왔대요 지금.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3이 들어간 거니까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그치? y 대신에 y 마이너스 5 들어갔으니까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얘는 식을 보고 알아낼 수 있죠, 바로. 자, 이런 상황에서 너한테 뭐라 그랬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이런 2차 함수를요, 평행이동을 그대로 적용해서 얘가 얼마게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치? 맞지?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이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x 대신에 x 플러스 3 대입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5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되죠, 그치? 맞죠? 계산만 하시면 8입니다, 8. 네. 뒤로 갈게요. 안 돼. 네, 그 중간 연습 문제 건너뛰고요. 동그라미 연습 문제 1번이랑 2번 5번만 하고
1번, 2번만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야지. 그리고 나서 얘가 3,4 지난대요. 그럼 그대로 대입해요. 3,4 지난다 그랬으니까 부호 뭐 정리하고 해도 되고요. 정리 안 하고 그냥 대입하셔도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치? A는 얼마겠습니까? 넘어갔을 때 2죠. 빠르게 나오셔야 되고요. 4번도요. 연습 4번 보시면 Y는 4x-1을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요. 그걸 L1이라고 하겠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고요. 정리해 주시면 Y는 4x-1이죠. 그치? 아유, 플러스 1이죠. 네. 맞지? 봐봐. 점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기울기 안 바뀌었습니다. 맞지? 네. 오케이? 예. 점 대칭 이동. 예.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뭐라 그랬죠? L2? 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얘 부호 바꾸시면 얘를 다시 Y는 X에 대해서구나. 얘를 다시 X는 Y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얘가 이거죠. 네. 네. 맞지? 이랬을 때 얘의 X절편이니까 Y가 0일 때 X값이지. 네. 그럼 Y가 0일 때 X값이니까 얼마? 1이죠. 네. 들어와. 6번 보시면 한 놈은 중심 A,3이고요. 또 한 놈은 마이너스 B,8이죠. 그치? 그런데 얘네를 뭐 한 거냐면 fx,y는 0을 fy,x는 0이라는 도형 방정식으로 이동하는 이 도형 이동이 y는 x라는 걸 일단 알아보셔야죠. 그치? 이거를 원에다가 적용했을 때 얘는 중심이 A,3이고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B,8인 원이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내가 적용을 했을 때 중심 좌표도 어떻게 됐겠어요? 서로 자리가 바뀌어 있겠죠. 그치? 그러면 A,3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3,a니까 이거 두 개가 뭐였다? 같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a는 얼마? 8이고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은 바뀔 리가 없으니까 c는 얼마? 6이지. 그치? 맞습니까? 어디야? 중심이 마이너스 3이니 혹시? 마이너스 3이네. 미안. 이렇게 되네요. 그럼 b가 3이네. 미안.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다 곱하면 24에 14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고생했습니다.